비교견적 프로 서비스 개발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요. 비교견적 프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교견적 프로 서비스를 개발할 당시에 있었던 문제 해결 사례로 카프카를 활용한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레디스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카닷컴에서 비교견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백엔드5의 최재욱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하루종일 개발만 생각하는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한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자바, 스프링, 카프카에 관심이 많습니다. 비교견적 프로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엔카 비교견적 프로 서비스는 개인이 소유한 차를 차량 등록부터 판매까지 거래 전 과정에 딜러 대면 없이 최고가 견적 그대로 판매 가능한 중고차 판매 서비스입니다. 중고차를 팔 때 딜러 대면과 현장 감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차 팔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엔드5 팀은 개인 대 딜러, 중고차 거래의 평가, 신청, 경매, 거래 등 여러 도메인에 대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카프카를 활용한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교견적 시스템은 비교견적 프로 개발 이전에는 신청, 경매, 거래, 도메인, API가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API들은 HTTP 블로킹 콜 방식으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견적 프로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평가, 탁송, 가상계좌, 정산 도메인이 API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개발 초기 당시에 늘 익숙하고 사용하기 쉬운 HTTP 블로킹 콜 방식으로 각 도메인 API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게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HTTP 블로킹 콜 방식은 콜로 API 쪽에서 콜리 API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출된 콜리 API 시스템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이 되면 호출한 콜로 API가 장애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콜리 API의 응답이 지연 중 상태에서 콜로 API의 HTTP 타임아웃이 너무 길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콜로 API의 스레드 풀이 고갈되어서 장애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메인 로직과 상관없는 비관심사 로직이 추가가 되어서 그에 따른 사이드 임팩트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메인 로직 처리 후에 엘라스서치, 몽고DB 또는 다른 외부 API를 호출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작업을 HTTP 블로킹 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연동된 외부 호출 코드가 증가할수록 도메인 API의 응답 시간은 늘어나고 장애 포인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동되는 시스템의 장애가 도메인 API의 장애로 전파가 되면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로 이때 해결책으로 스프링의 어싱크 어노테이션으로 비동기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레드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자바 스레드는 네이티브 스레드와 1:1로 매핑되고 스레드가 하나 생김에 따라 호출 스택 메모리와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스레드 풀 설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스레드 풀은 코어 풀 사이즈, 큐 사이즈, 맥시멈 풀 사이즈를 초과하게 되면 리젝티드 익스큐션 입세션 예외가 발생이 되고 비동기 처리 실패에 대한 재처리를 개발자가 직접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발표자인 제가 직접 경험한 HTTP 블로킹 콜 문제로 인해 겪었던 핀포인트 사진입니다. 두 사진 모두 다 호출된 콜리 API의 응답 지연 및 장애가 콜로 API까지 전파된 경우였습니다. 이때 알게 된 점은 HTTP 블로킹 콜 방식은 장애 전파로 인해 사용자에게 안 좋은 사용자 경험을 주게 될 수 있고 개발자가 새로운 시스템 도입 및 코드 추가가 어려워지게 되어 서비스 성장 속도가 경쟁사에 비해 느려지고 사용자 이탈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소프트웨어 공학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응집도를 높이고 결합도를 낮추자, 그리고 시스템 간의 느슨한 결합을 하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카프카를 활용해서 이벤트를 발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존성을 분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HTTP 콜 블로킹 방식은 생산자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특정 API를 직접적으로 의존했던 반면, 변경된 방식은 특정 API를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도메인 로직 커밋 후 카프카 프로듀서를 이용하여 이벤트를 비동기적으로 발행하고 처리를 종료합니다. 프로듀서로부터 전달받은 이벤트를 카프카 브로커가 토픽에 저장하고 해당 이벤트는 세그먼트 파일이라는 파일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프카 컨슈머가 해당 토픽을 구독하여 처리하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의 변경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API 서비스 간의 의존성이 느슨해짐에 따라 장애 전파 방지 및 응답 속도가 향상되었고, 카프카는 프로듀서로부터 발행된 이벤트를 저장하고 있어 API 장애 시 특정 시점으로부터 재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CUD와 리드를 분리할 수 있어서 JPA 연관관계가 단순해졌습니다. 기존 도메인 엔티티의 조회를 위해서 딜러명, 제조사명, 모델명, 판매자명 등 불필요한 엔티티가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해당 연관관계를 끊어내면서 조회 속도 향상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메인 이벤트를 정의함에 따라 도메인 간의 경계가 명확하게 되었고, 또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견적에서 정의된 도메인 이벤트를 재활용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 입찰, 낙찰 도메인 이벤트를 카프카로부터 구독하여 엘라스서치에 저장하고 키바너로 비즈니스 대시보드를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딜러 앱 입찰 가능한 차량 조회 API에서 사용하는 엘라스서치의 데이터를 적재할 때 사용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실시간 입찰 랭킹 데이터를 레디스에 저장하는 기능에서도 사용하여 도메인 비즈니스 변경 없이 카프카 컨슈머 그룹만 추가하여 개발해서 새로운 기능 및 시스템을 도입하기 쉬워지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카프카를 사용하고자 학습한 내용 중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벤트명, 토픽명에 명령을 담지 말자입니다. 이벤트명에 명령이나 그 이벤트가 바라는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요구사항이 변경되거나 추가 요구사항이 생길 때 이벤트명도 같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야 되어서 확장성 및 유지보수성이 떨어집니다. 도메인 이벤트는 그냥 도메인 이벤트 그 자체로 정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카프카 프로듀서 설정 중에 링거.ms 설정을 스프링 카프카 기본값 0 대신 다른 값으로 설정하자입니다. 카프카 프로듀서는 이벤트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버퍼 메모리에 레코드 배치 단위로 전송하는데요. 전송 시에 링거.ms만큼 기다리거나 배치 사이즈만큼 도달할 때까지 브로커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기본값 0을 사용하면 전송 메서드를 호출하자마자 바로 전송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전송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 팀에서는 100ms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프카 컨슈머 설정 중 max.펄.레코드 설정 기본값 500 대신 다른 값으로 설정하자입니다. 카프카 컨슈머는 폴 메서드를 호출하여 브로커로부터 레코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이때 패치 리퀘스트를 호출해서 가져온 레코드 데이터를 컨슈머 내부의 큐에 저장하게 됩니다. 해당 설정은 해당 큐에서 가져올 레코드 개수를 말합니다. 기본값 500을 사용하게 되면 500개의 메시지를 max.펄.인터벌 설정값 내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컨슈머 리밸런싱이 일어나서 스탑 더 월드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비교 견적은 10으로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링 카프카 사용 시 컨슈머 에러 핸들러를 정의하자입니다. 에러 핸들러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CPA 리트라이가 발생되는데요. 한번 CPA한 메시지는 다시 CPA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CPA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교 견적은 1초 뒤에 한번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실패하게 되면 메타모스터 알림 처리를 하였습니다. 데드레터 큐 세팅도 고려했으나 두 번 이상 CPA한 페이로드는 계속 실패일 거라고 생각하고 해당 설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슈머 그룹은 하나의 토픽만 구독하자입니다. 하나의 컨슈머 그룹에 여러 토픽을 구독하는 것보다 하나의 토픽을 구독하는 게 컨슈머 그룹 내에 토픽 간의 의존성이 제거되어 유지보수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가상계좌 발급 시에 레디스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교견적 프로의 가상계좌 발급 업무는 딜러가 낙찰받은 차량 대금을 입금할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업무입니다. 비교견적 개발팀은 결제 대행사에서 제공받은 가상계좌를
포스트그레SQL DB에 저장하고 중복 없이 발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발급 방식으로 DB SQL 발급 방식으로 고려해 보았는데요. SQL 쿼리로 계좌번호를 발급할 경우 서로 다른 딜러가 동시에 계좌 발급 요청 시 중복으로 계좌 발급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JPA 오티머스틱 락을 적용해서 중복 발급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검토하였으나 JPA 오티머스틱 락은 최종 DB 반영 시에 조회 시점 버전과 수정 시점의 버전이 다르면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 계좌번호 발행 문제는 해결은 되었지만 동시에 요청한 사용자 중 한 사용자는 발급 실패 메시지를 받게 되어 안 좋은 사용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디스 리스트를 Q처럼 활용하여 레디스 알파 명령어로 발급 처리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레디스는 인메모리 DB로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처리 가능하여 동시성을 보장함에 따라 중복으로 계좌 발급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레디스 장애를 대비하여 퓨처 토글 기능이 있는 컨솔을 사용하여 레디스 장애 시 런타임으로 레디스 발급 모드에서 DB 발급 모드로 변경 가능하게 개발하였고, 또한 주기적으로 배치 알림을 통해 레디스에서 남은 계좌 건수를 확인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스를 활용해서 실시간 입찰 랭킹 기능을 구현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비교 견적은 하루에도 수많은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입찰은 딜러가 구매하기 원하는 차량의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시간 입찰 랭킹은 딜러가 해당 매물에 입찰 가격을 입력하면 입찰한 금액에 대해서 실시간 랭킹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DB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랭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DB 업데이트로 매번 랭킹을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DB 쓰기 부하가 증가되어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조회 시에 셀렉트로 매번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데이터가 많아지거나 특정 순위에 대한 조회 기능이라던가 요구사항이 변경 시에 SQL 연산으로 인해 조회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레디스의 소티드셋을 활용해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소티드셋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어 스코어에 따라 정렬된 순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메모리에 고속으로 정렬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 검색이 빠르다는 장점과 풍부한 조회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기능의 구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간단히 구현 사항을 설명드리면, 딜러가 입찰을 하면 입찰 이벤트를 카프카 토픽에 발행하고 랭킹을 계산하는 컨슈머가 구독해서 레디스에 저장하는 형태로 구현하여 실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입찰 랭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린 내용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앵카에 타세요.